경찰에서 연락이 올 때 혐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상태로 가서 조사를 받으면요, 정말 이상한 말만 하다가 나오게 됩니다. 죄가 없는데도 자백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체포되거나 구속되기도 하고요.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너무 겁이 나고 두렵겠죠? 저도 얼마 전에 경찰에 신고를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판매 자판기에 카드가 꽂혀져 있는 걸 모르고 구매 버튼을 눌러서 결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퇴근 시간 이후라서 관리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 분들이 출동하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카드사에 연락하고 카드 소유자분을 찾고 결제 금액을 입금하고 했던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신고로 경찰 분들이 출동한 사건이었는데 그런데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빠짐없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경찰 연락이 왔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사관에게 그 연기 이유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을 확인하고 가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을 해서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올 때 혐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고소인은 어떤 이유로 내게 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른 채 조사를 가버리게 됩니다. 이 상태로 가서 조사를 받으면요, 정말 이상한 말만 하다가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너무 두려워서 모든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만 답변을 하기도 해요. 그냥 경찰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답변을 하게 되죠. 죄가 없는데도 자백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이상한 진술을 하고 나서 나 조사 잘 받았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분위기가 좋았으니까요. 특히 이런 법률 문제를 다뤄보지 않은 일반인들은 어떤 질문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체포되거나 구속되기도 하고요. 그러니 일단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오면은요, 조사 일정을 2주 정도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은 법률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니까 당당하게 연기한다고 말씀하세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을 열람을 하고 고소장의 혐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 청구 포털 사이트에 가셔서 청구를 하면 되시는데요. 먼저 사이트에서 정보공개 청구 검색을 하시면요,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가 뜹니다.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 가셔서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되세요. 저희는 비회원 로그인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청구 신청 조회, 이의 신청 조회가 있는데 저희는 청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에 대한 동의 이렇게 하고요. 성명을 쓰고요. 생년월일을 씁니다. 주소를 검색해서 주소를 넣고요. 그 다음에 내 휴대번호를 씁니다. 전자우편 메일 주소를 작성하고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클릭하시고요. 확인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청구 정보, 청구 주제, 제목, 청구 내용 이렇게 뜨게 됩니다. 청구 주제는요, 행정재정이나 아니면은 안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저희는 행정재정으로 해서 주제를 선택하고요. 제목에는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 이렇게 쓰십니다.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이고, 만약에 고소장이 아니라 내가 진술조사를 하고 나서 피의자 신문조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 공개 청구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저희는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이니까 이렇게 제목을 합니다. 청구 내용에는 사건의 피고소인 이름, 그리고 사건명, 그리고 만약에 사건 번호로 아신다면 사건 번호 쓰시면 되시고요. 고소된 상태는 사건 번호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번호는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는 고소장이니까 위 사건의 고소장 일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 첨부에는 이제 본인의 신분증
들어가고요. 청구 비밀번호는 내가 나중에 연락할 때 청구 비밀번호 설정을 하면 되니까요. 청구 비밀번호를 숫자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구 기관은 강남경찰서에 내가 고소가 됐다라고 하면 서울특별시 경찰청 서울강남경찰서 이렇게 뜨고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청구 기간이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공개 수령 방법은 전자 파일 또는 정보통신망 정보공개 포털로 클릭을 하고요. 이렇게 클릭하면 나중에 메일을 통해서 간편하게 고소장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당 없음 이렇게 뜨고요. 나의 청구인 정보, 내가 처음에 기재한 청구인 정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이 부분은 내용을 펼쳐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확인했습니다 라고 누르시면 되고요. 청구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 신청을 하고 이후에 청구 신청 조회를 클릭하시면 진행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고소장 열람까지는 보통 10일 정도 걸립니다.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되었는지 그리고 주장과 증거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라고 하면 기망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그 내용과 그리고 그 증거는 무엇인지 살펴보시고요. 배임이라면 어떤 이유로 배임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 횡령이라면 횡령 행위와 액수가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라면 어떤 행위가 어떤 성범죄로 특정되어 있고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죄목은 많습니다. 그 죄의 범죄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즉 범죄 요건과 연계해서 주장과 근거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범죄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일단 정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정하지 못하고 진술을 해버리면요, 사건 해결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경찰에서 진술을 하면 그렇게 진술한 경찰 조사가 남아서 재판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진술을 번복하면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지고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범죄의 경우에는 인정하고 가는 것이 더 나은 사건도 있는데 무리하게 부인을 하면 일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무리하게 부인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최종 선고에서 형량이 가중될 위험성도 큽니다. 내가 이렇게 고소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범행을 인정할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지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고소장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경찰 연락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영상에서 경찰 조사와 질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대해서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가까운 사람들이 법률 지식을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법률 지식이 공유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